시즌 1 1챕터 9장 폭염 대응, 냉방만으로 충분할까? 폭염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은 에어컨입니다. 실내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켜고 온도를 더 낮추고 가동 시간을 늘립니다. 하지만 해마다 폭염은 심해지고 냉방비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더 많이 설치하면 폭염 문제는 해결될까요? 폭염 대응에 냉방만으로 충분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장면 1. 냉방은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는 중요한 냉방 기술입니다. 폭염 속에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주거 공간과 작업장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고온 작업자와 환자에게 적절한 냉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에어컨의 필요성이 아닙니다. 폭염 대응을 에어컨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장면 2. 냉방은 들어온 열을 제거합니다. 에어컨은 실내에 들어온 열을 모아 건물 밖으로 배출합니다. 즉, 열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지붕과 외벽이 태양열을 흡수하고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벽과 천장이 뜨거워진 뒤에 에어컨이 그 열을 제거합니다. 냉방은 효과적이지만 이미 들어온 열을 처리하는 사후 대응 방식입니다. 장면 3. 열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실내의 열을 빼내는 동안에도 건물 외부에서는 새로운 열이 계속 들어옵니다. 태양에 달궈진 지붕은 천장 방향으로 열을 전달합니다. 뜨거워진 외벽과 창문은 실내를 다시 가열합니다. 사람과 조명, 전자기기와 생산설비에서도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에어컨은 한 번 식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열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장면 4. 수도꼭지와 배수펌프. 물이 계속 들어오는 공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도꼭지는 활짝 열려 있는데 바닥에 물을 빼기 위해 배수펌프만 더 강하게 돌립니다. 펌프가 아무리 좋아도 물이 계속 들어오면 작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냉방도 비슷합니다. 건물로 들어오는 열은 그대로 둔 채 에어컨만 더 강하게 가동하면 냉방기의 부담과 에너지 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면 5. 설정 온도를 더 낮추면 해결될까? 실내가 시원하지 않으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더 낮추게 됩니다. 26도에서 24도로 다시 22도로 낮춥니다. 하지만 천장과 벽이 뜨거운 상태라면 설정 온도를 낮춰도 체감 더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더 오래 작동하고 전력 소비는 증가합니다. 공기의 온도만 계속 낮추는 방식으로는 건물 표면에서 전달되는 복사열까지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장면 6. 냉방이 만든 열은 어디로 갈까? 에어컨이 제거한 실내의 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외기를 통해 건물 밖으로 배출됩니다. 한두 대의 에어컨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건물이 동시에 냉방을 시작하면 많은 열이 거리와 건물 주변으로 방출됩니다. 실내는 시원해지지만 도시는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냉방만으로 폭염에 대응할 때 생기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장면 7. 냉방에는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어컨은 작동하는 동안 계속 전기를 사용합니다. 전원이 꺼지면 냉방 효과도 점차 사라집니다. 정전이 발생하거나 전력 공급이 부족하거나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상황에서는 냉방을 충분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폭염이 심할수록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냉방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전력망의 부담도 커집니다. 냉방 중심의 대응에는 에너지 공급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장면 8. 사전 차열이라는 접근. 냉방이 들어온 열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면 차열은 열이 들어오기 전에 건물 외부에서 줄이는 방식입니다. 지붕과 외벽이 태양 에너지를 적게 흡수하도록 하고 표면 온도의 상승을 낮추며 건물 내부로 전달되는 열을 줄이는 것입니다. 열이 적게 들어오면 에어컨이 제거해야 할 열도 줄어듭니다. 냉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냉방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접근입니다. 장면 9. 냉방과 차열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냉방과 차열은 서로 대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냉방은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차열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태양열을 줄입니다. 차열이 건물의 열 유입을 줄이면 에어컨은 더 적은 부담으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방과 차열이 함께 적용될 때 폭염 대응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면 10. 건물 외피가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폭염 속에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은 사람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건물 외피가 태양열을 많이 흡수하면 실내는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반대로 건물 외피에서 태양열의 흡수를 줄이면 실내로 전달되는 열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폭염 대응은 에어컨을 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건물 표면에 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장면 11 공간에 따라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학교, 공장과 창고, 축사와 물류시설은 각각 구조와 사용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공간은 지붕을 통한 열 유입이 크고 어떤 공간은 서쪽 외벽이나 창문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계 설비의 발열과 환기 부족이 더 큰 원인인 장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 대응은 단순히 에어컨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에서 열이 들어오고 어디에 열이 쌓이는지부터 진단해야 합니다. 장면 12 사람을 위한 폭염 대응. 폭염 대응의 목적은 기계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냉방을 무조건 줄여서도 안 되고 에어컨에 모든 부담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건물로 들어오는 열을 줄이고 환기와 공기순환을 개선하며 필요한 냉방을 적절히 사용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좋은 폭염 대응은 사람에게 참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장면 13 선쉴드가 제안하는 폭염 대응. 선쉴드는 폭염을 에어컨 한 대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붕과 외벽이 흡수하는 태양열, 건물에 저장되는 열, 실내로 전달되는 복사열, 그리고 냉방 설비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봅니다. 외부에서 열을 먼저 줄이고 필요한 냉방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쉴드가 제안하는 폭염 대응의 방향입니다. 결론입니다. 폭염 대응에 냉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냉방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건물로 들어오는 열을 그대로 둔 채 에어컨만 더 강하게 가동하면 전력 소비와 비용, 도시의 인공열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열이 들어온 뒤 제거하는 것과 열이 들어오기 전에 줄이는 것, 두 가지 방법이 함께할 때 폭염 대응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더 켜기 전에 열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폭염 대응은 냉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열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선쉴드 방염 페인트. 냉방이 시작되기 전에 열을 먼저 줄이는 기술입니다.